오늘 아침 출근길 거리 한복판에 내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제가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든 감정은 분노보다도 경악이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이가 재작년 12월 3일에 공포했던 계엄은 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동가들이 내건 플래카드라면은 그래요. 세상에 또라이가 몇 퍼센트는 항상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며칠 전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네, 법률가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참 황당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헌법과 법률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구조를 찢어 놓을 수 있는가? 먼저 가장 많이 왜곡되는 말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플래카드의 내건대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치명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가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때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권한 행사가 아니라 헌법을 벗어난 폭력적 통치 행태가 됩니다. 즉, 계엄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과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입니다. 제한되는 권한입니다. 이것이 헌법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 그랬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나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시도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감시 주체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까지 침탈했단 말이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도 침탈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인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요거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이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법원 관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헌법 질서 그 자체를 정지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헌법 원칙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할 때 유효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하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통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헌법을 전복하려는 시도, 즉 내란적 범죄 행위로 성격이 전환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 한 계엄은 명백히 내란 범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점을 빼놓고 계엄은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률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다. 이 말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조장하는 협박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합니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아닙니다. 이건 왜 예외일까? 내란과 외환을 저지르면 말하자면 체포가 가능하다, 구속이 가능하다. 어째서?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파괴하는 상황만큼은 어떤 직위도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서 군 통수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또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외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존재합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안 열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울러 여야 대표를 잡아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요? 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 집행을 위축시키고 헌법적 책임을 흐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변호사는 말이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24조를 보면 진실 유지 의무가 있어요.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법 해석으로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법률가 변호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호사들 논증 대신 구호를 택했고 법 대신 플래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법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헌법은 정치적 방패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 한 계엄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감싸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할 일은, 윤석열 변호사들이 할 일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지금 특검, 검사 측에서 내걸고 있는 여러 증거들, 혐의들, 이건 과장됐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변호하든지, 지금 윤석열의 이런 무도한 내란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왜곡해서까지. 이를 감싸는 순간 그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헌법 상식이고 선동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점을 흐리려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며 법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네, 변호사들까지 이렇게 맛이 갔네요. 타락했네요. 네, 옹호하기 힘든 의뢰인을 옹호하는 것,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은 법을 왜곡하고 그야말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요? 저의 심정이 그러합니다.